많은 부부들이 은퇴 후에 오히려 부부싸움이 늘어나곤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은퇴 이후가 더 힘들어지는 이유를 어찌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보내던 시간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일에 서로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이나 제3자가 들으면 별것 아닌 유치한 일일 때도 있고요. 오늘은 은퇴 이후 왜 싸움이 잦아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의 생활에서 부부 사이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작은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로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부부가 공통적으로 겪는 갈등의 첫 번째 이유는 생활 패턴의 충돌입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만 잠시 마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죠. 우선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서로 다릅니다. 또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 식사는 몇 시에 할지, 오늘은 뭘 할 건지, 이런 사소한 차이가 쌓이면 불편이 커집니다. 아내는 아침을 먹고 싶지 않은데 남편은 직장 다닐 때 못 먹었던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싶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아침형인데 다른 한 사람은 늦잠을 좋아한다면 하루의 시작부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차이 같아도 매일 반복되고 불편함이 쌓이다 보면 점점 싸움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안일 분담입니다. 똑같이 하루 종일 함께 집에 있는데 누구는 빈둥거리고 누구는 집안일을 해야 하면 당연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가 설거지를 할지, 청소를 언제 할지, 심지어는 쓰레기를 누가 버릴지 같은 문제로도 서운함이 생깁니다. 직장 다닐 때는 서로 역할이 분명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오히려 경계가 흐려지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한쪽은 당연히 상대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또 다른 쪽은 왜 나만 하냐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화 방식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에 대화의 빈도는 늘어나는데 말하는 방식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 이렇게 상대를 탓하는 말은 금방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옵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불편하다는 뜻인 건데 표현 방식 때문에 상대는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또한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한 가장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돈 못 벌어온다고 이 대접밖에 못 받나 하는 생각에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과거 일까지 들먹이며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관계 자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를 이전처럼 자유롭게 쓰기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긴축 정책을 써야 한다든지 그동안 습관처럼 하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죠. 생전 반찬값이 궁금하지 않던 남편이 그거 얼마냐고 묻는다든지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때도 있죠. 한쪽은 여전히 예전처럼 지출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절약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할지, 직장 다닐 때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생활을 할 수는 없는데 계속 그 활동에 돈을 많이 쓴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경조사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돈은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존심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싸움이 늘어나는 이유를 아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각자의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정 시간은 따로 보내는 게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집에 함께 있을 때도 한 사람이 TV를 본다면 한 사람은 독서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도록 하고요. 한 사람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또 한 사람은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면 다시 마주했을 때 대화도 더 여유롭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집안일을 웬만하면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역할을 정해두면 매번 싸울 이유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요리를 하고 다른 사람은 설거지를 맡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미리 약속해두면 불만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그 약속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점입니다. 합의하는 순간부터 이미 서로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왜 당신은 항상 이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는 더 이상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이해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 작은 말의 차이가 싸움을 막고 대화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네 번째 경제적인 문제는 서로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부터 생활비 계획을 세우고 각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 용돈과 공동으로 관리할 돈을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더 많이 쓰는지 따질 필요가 줄어듭니다. 또 큰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함께 의논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양가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에 드는 큰 비용을 예상이 없이 지출했다면 배신감까지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돈 문제에서 내 돈, 네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순간 갈등은 훨씬 줄어듭니다. 은퇴 후 부부싸움은 생활 환경의 변화 때문인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조금의 습관만 바꾸어도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은퇴가 관계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툼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갈등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감정 상하지 않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짧게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한 발짝 물러나는 여유만 있어도 싸움은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고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노후의 삶은 훨씬 따뜻하고 편안해집니다. 또한 측은지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 서로의 모습과 상황을 조금씩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서운한 마음도 좀 줄어들 것입니다. 은퇴 후 부부싸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알고 준비한다면 더 깊은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싸움보다는 웃음이 많아지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